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일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 불러주시고 또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휴일에도 이렇게 뵈니까. 그러니까요. 휴일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늘 배고파요. 진짜. 늘 배고프다.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아유 어떤 걸 또? 네, 그 앞에 있는데 예. 봄 특집. 근데 오늘 지금 그 서울에 비가 지금도 오나요? 눈비? 약간 추적추적 추적추적 눈비. 예, 오늘 좀 살짝 춥습니다. 지금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래요? 예, 바람이 무지 세게 불고 있어요. 신 변호사님이? 아니 진짜 강풍이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춥더라고요 보니까. 바람 때문에. 센 바람. 예. 예. 이게 꽃바람으로 바뀌어야 돼. 제가 근데 3일절 날 우리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네. 토요일 날 저희가 그 집회 라이브 방송 마치고 걸어오는데 목련이 오. 조금씩 봉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우리가 볼펜 기자 출신이라 늘 관찰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봄이 목련이 저게 터진다. 목련이 터지면 서울이 김포가 서울된다고 했던 그 발언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데 해가 바뀌어도 뭐 목련이 피어도 서울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분이 또 정치 시작 새로 하셨더라고요. 좀 어제부터. 엉뚱한 발상이었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요. 예. 자, 광고부터 하나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이 탄핵 정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줄도 몰랐는데요. 이제 딸기가 들어간 떡을 드시면서 여러분들 여유를 좀 찾으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딸기 크림떡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찹쌀떡 속에 촉촉한 크림과 국산 생딸기로 만든 과육이 씹히는 딸기잼을 넣었습니다. 한 개만 드셔도 든든하게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아주 달지 않고 찹쌀떡의 부드러운 맛과 딸기 맛을 즐길 수 있으십니다. 100% 국산 찹쌀, 국산 딸기를 넣은 건강한 크림떡인데요. 냉동으로 보내드리고 상온에서 5에서 10분 정도 두시면 자연 해동이 됩니다. 커피와 함께 우유와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입니다. 한 개씩 낱개로 포장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보관하면서 드실 수 있으십니다. 연관 상품도 있습니다. 밤 크림떡 인절미 함께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팩에 12,900원인데 이게 한 팩인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모두 6개가 들어. 신 변호사 하나 드세요. 하나 먹어볼까요? 예, 맛있게 먹거든요. 역시 맛있어 보인다. 진짜. 네, 저희가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 상품은 처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 잡지 말고 이럴 땐 신 변호사님 잡아주셔야 되는데 신 변호사님만 따로 잡아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크림까지 딸기 향이 나면서. 큰일 났네. 신 변호사님 물 좀 드리세요. 배고파가지고. 네, 저 닦아드려야 되는데 휴지랑 물을 좀 제작진께서는 휴지와 물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티슈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많은 구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 떡 드시는 동안 우리 장 변호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3.1절 집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06년 전 3.1절 때는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유관순 열사의 뜻에 따라서 아우네 장터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3.1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혁명 역사에서 가장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한 시민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 3.1절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4월에 우리가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역사를 딛고 지금까지 우리가 찬란한 민주주의를 이어오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3.1절 집회에서 저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해라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 잠깐 먼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들어 무시해야 됩니다. 초부수자!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 그 서천호 의원이고요. 경찰 출신이고 2013년도에 국정원 2차 제가 아까 좀 살짝 착각했는데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차단을 주장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고 차단. 지금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출신이고 2013년도에 국정원 제2차장을 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때려 부수자라고 하는 게 이른바 범죄 집단이 아니면 뭡니까? 이걸 어떻게 공당의 정치 경일사체의 일원으로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딱 선긋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도부가 가지 않았다. 뭐 40여 명 의원들이 갔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다 개별 판단에 맡긴 거다. 아니요. 어떤 구호가 진작부터 나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구호가 난무하니까 더 간 거예요.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독을 하더라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옥중 편지를 읽은 건 처단하라는 거예요.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문형배를 처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날짜와 서명까지 하고 그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밟아버리겠다라는 구호를 해요. 밟아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명씩 거론하면서 이 현역 법관들을 밟아 이러면 구호로 같이 발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물이다? 아니요. 왜냐하면 공당에 이 연사로 쓰는 거예요. 그 무대에. 그리고 자기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같은 괴를 하고 있다. 여차하면 우리 다 같이 부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힘 이 의원 제명을 하든 경고를 하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 세력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걸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처단이라는 말을 제가 사실은 우리가 포고령에서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이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처단하라고 그래서 이 처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이런 말을 이렇게 좀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은 들어봤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처단이라는 말을 군사정부가 아닌 민주정부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을 해요. 특별하게 헌법재판관 어떻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처단해라 이런 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신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그 3.1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 네. 3.1절에 우리 선조들이 불의한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함, 예. 그 일제히 침략 예. 거기에 저항한 게 이제 3.1 정신의 모태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도 우리가 독립운동, 그럼 독립운동이라는 것도 친일에 대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그 민주화 투쟁도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일과 독재가 한 편이라면은 네.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또 한쪽에 있는 겁니다. 예. 정의를 추구했던 그 3.1 정신을 계승하는 건데 아직도 이 독재가 끝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군부 독재가 있었습니다. 네. 군이 검찰을 사용했죠. 군이 검찰을 활용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검찰이 권력자가 돼서 군을 활용했어요. 그냥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상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면서 과거 독재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군을 부려서 네. 윤석열 일당들이 결국에는 이 군까지 동원하는 이 지경까지 온 거라서 네. 너무 처참한데 그 이후에 이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 이건 뭐 우리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인데요. 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공당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뭐 개인 자격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반헌법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기관 상호간에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반헌법적인 저런 주장들을 한다는 것은 저자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내란이 진압이 될 텐데 되고 나서 저는 의원직 제명에
준하는 저는 초강도의 책임을 저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자격이 없는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6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사실 비폭력 평화 불복종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 평범한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이게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일제의 아주 간악한 아주 잔인한 통치를 고발하는 그것도 시민들이 불복종 형태로 평화 시위라는 게 중요한데 평화 시위를 하자고 했던 100년 전에 그 선열들의 뜻은 다 온데간데 없고 처단해라, 때려 부숴라, 처부수자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1절 정신을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3.1절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극우 집회 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적 DNA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본인 안에 있는 내란의 피, 피가. 내란의 DNA를 뭐 저런 말 안 했으면은 내란의 DNA가 있어도 외부에서 알 수는 없잖아요. 뭐 관상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저런 식으로 헌법기관을 쳐부수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저건 뭐 국회의원이니까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일반 국민들도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런 식의 본인 안에 흐르는 내란의 DNA를 스스로 광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은 건 뭐냐면은 내란의 DNA를 눈앞에 우리가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 조치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 대한민국이 바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행위에 대한 행위 책임의 원칙에 따른 저는 엄벌을 좀 물어야 될 것이다. 정치적 책임, 사법적 책임, 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무대에 올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민초들이 백성들이 이뤄낸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여기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다. 건국예배 계속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선 의원이.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호도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니까 거기 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도 마치 본인들이 이게 애국운동이다라고 네, 네. 착각하게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네. 조선 독립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어떻게 3.1절 날 저런 망발을 하는 정치 세력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뜻을 동의할 수 있는지 이건 도무지 아니 국회의 군인들이 멀쩡한 그 밤에 국회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리창을 때려부시고 필요하면 도끼로 문을 부숴라도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왜? 그 비상계엄 해제하면 안 되니까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을 뻔히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을 했으면서도 그걸 잘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이제는 헌재를 때려부셔라. 그러니까 저런 주장의 막말 같은 주장들은 늘 있어 왔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맞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 지금 이 문제되는 주장도 뭐 과거에도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주장들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용서가 힘든 게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친위 쿠데타, 헌법을 짓밟는 총칼을 가지고 헌법을 짓밟는 행위를 지금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넘어갈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걸 정당화하면요 앞으로도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그럼 계엄 일으켜가지고 다 친위 쿠데타 해버리지 뭐더러 민주주의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분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아니 말 안 통하고 반국가 세력 낙인 찍고 그냥 군대 풀어낸 거를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할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같이 이뤄서 살 수 있겠느냐.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이고 저건 통제받아야 될 일이다. 저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좌파 강점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찬탈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민생도, 국정도, 법치도 모두 무너뜨렸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좌파 강점기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일제 강점기를 좌파 강점기에 비교를 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고문과 모욕과 말과 글을 빼앗고 민중을 수탈했던 그 역사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인이 그런 말을 저는 이게 너무 심하다. 이거는 역사 인식이 없으니까요. 역사 인식이 없으니까요. 깊은 고민도 없이 정치에 뛰어들으니까 이런 폐해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나의 입신양명으로 이 정치를 사고하는 자들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고 민중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당락에 이득이 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뭐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보수 정치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걸 어떻게 일제 강점기에 치환을 해서 이게 역사적 아픔을 본인 정치가도에 활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스텝이 꼬이잖아요. 이를테면 김세한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선관위에 예. 대해서도 엄청 공격을 하더니 전화통화 누구랑 했을까요?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는데 그거 그러니까. 밝히십시오. 예. 밝혀보십시오. 주진우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한번 밝혀보세요. 정치 이건 나쁜 정치라고 제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건 나쁜 정치도 아니다. 정치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혐오와 그냥 이익에 골몰한 모습을 몇 년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동안 국민을 위해서 뭘 어떤 확장성과 무슨 통합과 무슨 협치를 위해서 디딤돌을 놨어요. 지금 이분들. 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도 이분도 중진 의원이죠. 근데 뭐 판사 출신이고, 근데 뚫린 게 입이라는 게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 신체 기관 아닙니까? 근데 뚫린 게 입이라고 오물 같은 얘기를 뱉어내고 있어요. 이거 오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래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강도도 높일 수 있죠. 그거 정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느 날은 반국가 세력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지금 좌파 강점기라 그러면 또 민주당을 일제에 비유를 해요.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일본이었다가 북한이었다가 본인 원하는 대로 그냥 돌려막기 하면서 그때 달라요. 뭐 골려 먹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정치도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역사의식의 부재고 정말 당리당략 사익의 끝이고 정말 추잡함의 끝이죠. 근데 이런 오물 같은 발언을 저런 공적인 자리에서 하니까 전 국민이 들어야 되고 또 일부 저렇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를 더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론 분열이죠. 그 네. 내전이죠. 이런 식의 전쟁 같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왜 더 공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전 이제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국민의힘의 지금 소속원들 뭐 개인 자격이다라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요. 저자들의 저 오물 같은 발언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 끝까지. 다시는 못하게.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영구히 손을 떼게끔 만들어야 된다. 전 그 일에 이제 우리가 내란 진압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 더 밀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 같아요. 최소한의 보수는 그래도 보수는 최소한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 책임이니까 지고 가자. 이게 보수의 정치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데 무슨 책임을 지고 있냐는 거예요. 책임은커녕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 인식도 없어가지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너무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소란스럽고 공해죠. 공해예요. 공익이 아니라 공해고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보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보스의 종말. 제가 이제 보스의 종말을 바꿔야 될까요? 보스의 종말을 윤석열 보스 조폭이죠. 네, 보스의 종말. 보스의 종말로 제가 바꿔야 책을 된다. 바꿔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보스 정치.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지금도 윤석열한테 줄 서가지고 뭘 네. 해보겠다. 이 보스 정치죠. 보스 정치, 개파 정치, 줄서기. 아, 근데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 보스의 종말을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편을 쓰세요. 후속편으로 보스의 종말을 완전 종말. 제가 한번 보스 내용 구상해보고 나경원 1편 의원님도 보수의 종말, 2편 보스의 종말. 나경원 의원님도 3장에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3장에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로 가려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력화를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의 길은 너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네, 앞서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김세환 그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당시에 선관위 명의의 휴대전화를 별도로 세컨폰 무슨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종의 그쵸 폰을 별도로 개설을 해가지고 정치인들하고 연락을 했다. 관련된 내용을 수사해라. 2022년이니까 아직은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진우 의원 뭐 이런 등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임명을 문재인 정권에서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걸로 누구랑 차명폰 정치장사,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이런 얘기했어요.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
정치장사, 윤석열의 탄핵 심판 재개와 증거 조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누구랑 통화했냐? 왜냐하면 강화군수의 보궐선거에 그랬더라고요. 출마를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한 거예요. 네. 주진우 의원이 좀 바빴나 봐요. 그 조사를 다 팩트 못하고. 체킹을 다 못하고. 네, 못하고 뭔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했네 이러면서 야, 빨리 약간 흥분한 공개하지. 것 같아요. 하니까. 흥분해서 문제 제기를 먼저 해버렸는데 네. 공세우려고. 네. 근데 완전히 대치기. 이거는 그 복싱으로 치면은 카운터 펀치라 그러죠. 자기가 때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자기 맞아맞고 어시가 있는 날아가 버린 버리는. 거야. 예, 위로를 전합니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말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어제까지는 막 주장했거든요. 조용해졌습니까? 예, 정치장사, 차명폰 정치장사, 그 배우를 밝혀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국민의힘이네. 밝혀야죠 배우를. 배우를? 국민의힘의 배우를. 국민의힘 밝혀야죠. 누굴까요? 누구랑 통화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주진우 네. 의원님 진짜 제가 네. 이분 저는 보수 정치인이라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다고 생각해요. 나이도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잖아요. 네. 이를테면 헌재 TF의 실체를 밝히라고 그 암흑의 그 장막을 밝히라고 그랬나? 이래요. 그거 본인들한테 어떻게 굴러갈지 이 사건이 게시될 때 이 사건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TF 별도로 만든다고 브리핑까지 했던 사안이에요. 네. 그걸 마치 뭐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본인 알 거 아니에요. 법조인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알면서 이러는 건 진짜 전 나쁜 거예요. 이거 정치 어떻게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 본인이 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한 정파의 일원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본인의 자리매김을 한다면 그나마 헤아려지지만 최소한 이게 정치인의 행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주진우 의원이 검색도 안 해봤다. 네, 그러니까요. 검색하면 심지어 게으르기까지 하죠. 이제 검색하면 이 사람이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긴 한데 2020년 9월 21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중선관위 그 사무총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문재인 정부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소속은 국민의힘이고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에 출마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런 거는 자당의 소속인지조차 확인 안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갑자기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또 한 번 틀어서 봐야 되는 게 네. 주진우 의원이 원래 친한 쪽으로 줄을 잠깐 섰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네. 계엄 해제할 때는 막 한동훈 옆에 있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한동훈 대표 지금 시들시들 하잖아요. 네. 최근에 뭐 책만 냈다 뿐이지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또 이거 친윤으로 회귀하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 강화군수로 네. 이분이 공천 신청한 게 2024년 9월 달이에요. 네. 그럼 이때 또 한동훈 대표 공천 줄 때거든요. 당 대표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저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 문제 제기를 슬쩍 흘린 거 아니냐. 다시 주진우 의원이 친윤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하여튼 요즘에 좀 복잡하죠.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내부가. 국민의힘 내부가 엄청나게 그래서- 복잡합니다. 아니 저는요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네. 이 정도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문제 제기한다라는 게 정말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체크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또 이거 한번 해보려는 약간의 뭐 고도의 공작 아닌가. 이분들이 공작 좋아하시니까. 아니, 저도 그냥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예. 하도 이상해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이게 촌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어요. 어제 연극 한 편을 봤던데 그 옆에는 또 친윤계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던 배현진 의원이 그분 역할을 많이 친한데요? 한다고. 그분 친한계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친윤 아니에요? 경선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친윤이었다 경선할 때는요. 너무 자주 바뀌어요. 한동훈 대표 앞 그렇죠. 한동훈 어. 대표 앞에서 홍위부대 했던 분인데 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어려워지니까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나온 거죠. 친한계입니다. 친한계. 이분들은 금방금방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너무 거기가 힘들어. 송파 갑을인데 네. 갑이 박정훈, 을이 배현진. 굉장히 가까운 다 지역구. 그렇구나. 옆 지역구니까 예. 다 친한동계입니다. 한동계. 친한계다. 예. 예. 자 어제 나와서 최근에 이제 책을 통해서도 네. 그렇고 어제의 발언 메시지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헌법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정책은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분의 단점 중에 단점은 뭐
말싸움, 말재간에 능하다 이러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자당에 대해서도 그냥 무차별하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자기한테 청탁 넣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해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가볍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다. 그리고 무겁지 않다. 막 이런 여러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또 나오자마자 아마 이재명은 계엄할 거다.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무슨 그런 비판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에 근거해서 뭐는 잘못됐다라고는 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너 계엄할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 계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지금 내란 진압이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자기 몸 지키기다. 이런 등식. 아 여전히 그 가벼움을 탈피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첫 공개 행보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네. 보훈 안보 이슈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완전한 시대 정신과 좀 결이 멀죠. 그런데 본인은 다급한 이슈인 거예요. 왜? 자당에서 친중 좌파라고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친중 좌파 아니야. 나 좌파 아니야. 나 보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 네. 근데 보훈 말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극 본다고 보훈이 그 성립하는 건가요? 딱 그 정도 사고에서 스타일 정치를 계속 그냥 하는구나. 한계가 뚜렷하다. 이거 민주당에서 논평 나왔으니까 아니요. 윤상현 의원이 저격하더라고요. 네. 아마 본인 당에서 선거 치러보면 깜짝 놀랄 거다. 너무 지지율 안 나와서. 네. 응원하는 당원들이 하나도 없어서 거의 그 수준으로 평해당하는데 이 자당의 이 배신자 프레임을 이분 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기엔 정치적 공력도 이력도 없고 네. 그래서 조금 쉬다 나왔을 때 뭔가 내공이 쌓였나? 아니요. 전혀 그런 모멘텀도 만들지 못했고요. 책 쓴다고 정치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6.9%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6.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9, 그리고 3위로 한동훈 대표가 6.9, 홍준표 6.8, 오세훈 5.1, 유승민 2.1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낙연 총리가 1.7, 김동연 1.4, 김부겸, 김경수 각각 1.3 얻었습니다. 양자 대결 보면요. 이재명 대 김문수 50.0 대 31.6이고요. 그리고 오세훈과 대결은 이재명 50.3, 오세훈 23.5, 그리고 홍준표와의 대결에서 이재명 50, 홍준표 24.2, 한동훈 경우에는 이재명 49.7, 한동훈 2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 교체 55.1, 연장 39. 좀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요 여론조사까지 합쳐서 신 변호사님 분석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제 보수 분열은 상수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에서 패배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 분파들이 향후의 보수 쪽에 파일을 놓고 하이에나 개싸움을 할 것이다. 예. 저는 똥개 싸움이라고 봅니다. 아. 서로 머리를 끄집으면서 아주 저질스러운 싸움판이 벌어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예정해 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로 한정해서 보면요, 이분의 정치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인기 기반 정치입니다. 인기 기반 정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거죠. 예. 세상을 쉽게 보니까 예. 이분의 그 정치 행보를 보면 너무 좀 얕다 그럴까요? 경박함. 너무 사람이 얕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휴식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통산해 보니까 둘둘 해가지고 4달 쉬었어요, 총. 본인이 작년부터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총선 치렀고 전당대회 치렀고 뭐 계엄까지 쭉 굵직굵직한 거를 많이 치렀는데 네. 2번을 쉬었는데 2번 다 2달씩 해서 총 4달을 쉬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짧지 않는가. 그래서 네.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좀 많이 채웠나 이번에 첫 일성을 보면서 역시 한동훈답다라는 생각을 한 게 2조 심판론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총선 때 팔았던 그 심판받은 주제를 또 갖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나오자마자 첫 일성이 대선을 나가겠다면서요. 무슨 미래 비전에 비읍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때리면 된다. 또 이재명 때리기만 하니까 역시 한동훈은 또 심판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의 컴플렉스를 아는 거죠. 자기가 약한 부분. 그게 뭐냐면 보수 정체성이 흔들리죠. 왜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고 보수에 넘어와가지고 보수에서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훈을 갖고 오고 갑자기 안보를 들고 나옵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를 누가 봐도 안보 전문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이 또 한동훈의 그 소위 말하는 배가 또 한 번 이렇게 고장이 나고 또 제동이 걸릴지 이제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는 제가 이제 쭉 봐오니까 겁도 참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말도 참 많은 것 같고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거기다 또 검찰 출신의 황태자, 네.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저는 제일 재밌는 게 21년간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력을 싹 빼버리고 그 그러니까요. 겁이 많고 네. 또 욕심도 많죠. 이 검사 이력이 자기 정치에 점점 굉장히 당연하지가 않아요. 네.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빼버리는 정직하지 않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바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동훈의 그래서 사람들이 군 출신인 줄 알았다. 아, 그래요? 군 법무관 다음에 법무부장.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런 한동훈의 퍼스널리티를 네. 봤을 때는 저는 뭐 이번 어쨌든 나왔으니까 뭐 행보는 하겠지만은 이번 대선을 이후로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보수의 분열 말씀하셨는데 서정욱 변호사 이 사람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극우 보수 패널인데 서정욱 TV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과 검찰을 이용해서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을 쳐내려고 한다.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 가짜 뉴스여서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예전에 자기들이 한 편이었는데 네. 이제는 갈라져서 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종종 서정욱 변호사하고 같이 방송 뵙죠. 많이 보죠. 하셨죠? 예. 지금은 이제 서정 변호사님이 너무 강경 발언을 하니까 이제 종전 방송에는 덜 좀 나오고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아니, 뭐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송만 나간다 그러던데 아, KBS 그렇군요. 뭐 TV조선 골라서 나가고 아, 예, 네. 예. 왜냐하면 그 기류가 보이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엄청 애정했었던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우리 동훈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과거 발언이었다고 네, 기사도 네. 나오고. 근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서 완전히 저는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인은 결핍이 많아요. 정치권에서 훈련되지도 않고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네. 지금 막 공격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근거가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공격하고 보는 그 차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너 명태균이랑 해가지고 너 다른 주자들하고 너 이 배신자 뭐 거의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리고 거의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배신자를 하는 정말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결격을 갖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본인이 책 내고 연극 보는 순간 이제 총은 나아간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게 속도가 붙을 거고 더 가속될 거예요. 내부에서의 이 전쟁이 훨씬 치열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보수의 뿌리가 있는 정치인도 아니었고 뿌리도 없고 그나마 부유하듯이 정치할 수 있었던 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때문이었는데 전당대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민심 당심 다 얻었다. 근데 그때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 척을 지지 않고 눈치도 좀 보고 하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보자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당원들 사이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서 흩어져 버렸어요. 본인의 세라는 게 없어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의 세라는 게 그 언더 73 몇 명? 그분들도 정치 이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또 언더 73이라는 명명에서 보듯이 배제하는 그런 워딩을 쓰면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될까요? 그리고 이 공격 감내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해본다고요.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데는 능통하겠죠. 정치에서는 대단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못 뚫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이상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좀 자신감 많이 아니 근데 갖거든요. 서정욱 변호사가 한동훈을 이렇게 저격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아니, 보세요? 뭐 서정원 변호사는 당연히 윤석열 친윤계? 친윤 쪽이니까 뭐 네. 저격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 뭐 한동훈 대표가 저걸 가지고 또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역시 정치하면 안 된다는 자기 증명 네. 그걸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자신감 갖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오래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사람도 대통령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해? 라는 약간 자신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권력에 대한 끝없는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요. 저렇게 비대위원장과 선출직 당대표를 지내고 선거를 총선까지 치렀는데
또 대선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전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고 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쓴 책의 이름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맞아요. 예. 국민들은요 한동훈 대표는 권력 중독, 권력이 먼저다라고 보는 느낌이고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있었잖아요. 네. 게시판에 대한 해명이 먼저입니다. 내지는 비밀번호에 대해서 비번 공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패러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먼저라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래서 해명이 먼저다. 그리고 해명이 공개가 먼저다. 비번 공개, 게시판 해명 먼저. 그래서 선 공개, 그러니까 네. 지금 선 공개, 선 해명, 네. 후 출마 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본인은 네. 아 됐고 나는 그냥 출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출신이라는 한계.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한 거거든요. 게다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수혜를 받은 한동훈. 이 두 가지로도 더 이상 뭘 정치를 더 합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럴 거예요. 아, 저는 계엄도 막았고요. 전 계엄과 싸웠습니다. 그럼 싸웠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튿날. 한덕수 총리랑 권력을 야금야금 찬탈하려고 나왔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 이후에도 탄핵으로 가는데 왜 일주일이 뒤쳐졌습니까? 본인 체포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은 안 되죠. 탄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체포 얘기 나오니까 탄핵해야 됩니다. 네. 오락가락 갈지자기법만 보여줬어요. 이걸 국민들은 이미 다 평가를 끝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63% 얻었다. 네. 이제 되겠다 하겠지만은요. 이번에 한번 표 열어 보면은 아마 현실을 전 자각할 것이다. 현타 이렇게 올 봅니다. 거다. 아, 자각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뭐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보수 분열은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가속화될 거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 자신들이 정말 그 참회하는 마음으로 세판짜기를 진짜 천막당사하는 그 심정으로 세판짜기를 했다면 국민들이 또 한 번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반성도 사과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두 번 다시 국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표를 줄 리는 만무하고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미래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것만 설명드리면 네. 이게 보수 분열이 아니라 이제는 보수 해체입니다. 해체. 그러니까 분열은 다시 붙을 가능성인데 이제는 붙을 가능성이 없는 완전 해체의 길로 가거든요. 이게 왜 보수 해체의 그러냐? 길로 가고 있다. 왜 그러냐? 네. 과거에 친이 친박으로 싸울 때는 두 계파가 있었습니다. 친이 친박이 경선 때부터 뜨겁게 싸웠거든요. 2007년도부터 네. 싸워서 경선 때 나왔던 그 도곡동 땅 다스 BBK를 가지고 또 박근혜 쪽에 최태민 이 얘기를 가지고 둘 다 구속이 됐어요. 대통령들이. 네, 네. 그래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온 건 뭐냐? 반 문재인으로까지는 한번 뭉쳐봤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저는 보수의 단일 대우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항해서 반명으로 뭉칠 수 있겠느냐?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 보수라고 불려지는 뭐 보수도 아니지만은 이 보수 정치 후신들이 각각 분파로 이제는 나눠져 가지고요. 반 이재명으로 뭉치려고 하더라도 고리가 있어야 뭉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 고리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영구히 저는 영구 분열 상태, 그러니까 해체 상태로 전 들어갔다. 해체 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간다. 판단합니다. 근데 해체해야 될 것 같아요. 해체해야 자기들도 다시 좀 새로운 기운을 그렇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대충 봉합하면 그건, 뭐가 될 리는 더 없잖아요. 썩죠. 더 썩게 그러니까 썩은 되지. 거는 도려내고 터트려야 새살이 그렇죠. 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봉합도 안 돼요. 근데 고름을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전략인데 안 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건 이제 서정 변호사의 그 유튜브 내용을 잠깐 좀 기사를 봤는데요.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어떻게 나왔지? 이게 김건희 육성이 어떻게 나오지? 명태균이랑 이거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네. 검찰 서울고검장이 굉장히 또 한동훈 대표랑 친분이 있고 그 박세현 선대까지 고검장. 예.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서정욱 변호사의 의혹 제기의 워딩이 이 한동훈이 명태균 사건을 고리로 잠재 주자들을 다 쳐겠다는 얘기를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검찰에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아무런 것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서정욱 네.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예. 그리고 그러면 검찰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또 본인이 네, 서울법대를 출신이고. 나와서 많이 또 이 중역들이 본인 뭐 동기나 연수원 네. 동기들로 해서 포진해 있고 처음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도 이거 혹시 한동훈 대표 쪽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나왔던 국면이라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했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은 있네요. 근데 저거는 고발할 거리가 안 되는 게 네. 그냥 저 평론가로서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잖아요.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게 엄청 뼈 아파가지고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이지만 고발, 고소 이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유형의 얘기는 평론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로 특정하진 않더라도 명태균 특검법 나오면 무기명으로 투표하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계 쪽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평론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김문수 쪽에서도 역으로 찬성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래야 한동훈 대표 쪽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공학적인 분석을 하는 거고 네. 이거 정치평론계에서 늘 얘기하는 건데 저 정도 주장 가지고도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의 대선을 나가겠다라는 정치인이 네. 고발로 대응하고 껌껌이 고발하니 이게 네. 국민들 보기에는 얼마나 안 좋게 보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 저런 얘기 나와도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자갈 같은 게 묻어 있어도 큰 바다에 들어가면 다 씻겨 나가는 거거든요. 본인이 큰 비전 던지고 큰 정치의 목표를 던지면 저런 얘기 다 들어가는 건데 본인이 이재명 대표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서정호 변호사의 저 정도 얘기에도 흔들린다고 느끼니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본인이 빈곤하고 빈약한지를 좀 돌아봐야 된다. 한동훈 대표 시절에 저도 고발을 당해가지고 근데 아무 그거 너무 좋아해요, 고발건도 아닌 고발. 그러니까 고발건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한심한 수준의 내용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는 서정훈 변호사는 평론이지만 저는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건데 그거를 다 일일이 묶어가지고 대응하니까. 민사소송을 또 5천만 원이나 걸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건 진짜 근데 고발을 좋아하는 정치인은 참 성공하기 네.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정치를 안 하시면 네. 안 하면 만약에 누가 저런 얘기하고 다닌다면요 고발을 1000개 하든 10,000개 하든 누가 말립니까? 네.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고발로 다 대응하는 게 검찰 정치의 연장으로 국민들은 읽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렇죠. 읽히는데 어떡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준비가 안된 그리고 거죠, 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충분히 이제 설명해서 해명 가능한 그런 영역까지도 네. 사과까지 다 끝낸 것도 언중위에서 끝난 사안도 다 묶어가지고 고발을 해요. 왜냐면 사고가 딱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제가 지향적인 보기에는 정치인이 될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치하면 더 그 국민들 마음이 얼어붙게 되죠. 그리고 특정한 편향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에게 찬성하거나 찬동하지 않으면 전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네, 치떨리는 네. 정치가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전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점수와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요 서정호 변호사의 얘기와는 변론으로 그거랑 네. 아예 변론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명태균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빗장 걸고 막고 있다면은 네. 수사 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수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오세훈, 홍준표, 뭐 내지 이준석 의원까지 뭐 이분들은 뭐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수사는 좀 피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쭉 취재를 해보니까 앞서 이제 여태영 변호사님 말씀을 좀 잘 안 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변호사님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남상권 변호사는 제가 이게 딱 떨어지는 제목이긴 한데 김건희가 구속되면 한동훈도 끝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김건희 한동훈이 사이가 좋을 때는 평소에 카톡을 300개씩 주고받던 그러니까요. 사이인데 이게 다 할 거라고 생각하냐. 숫자적으로 더 많은 그렇죠. 더 있을 더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겠냐. 공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 얘기에서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더 나올 게 있답니다. 예, 조선일보 폐간 말고 더 나올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기다려라. 개봉박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그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송된 것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수사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선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과 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을 남상권 변호사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여기서 딱 멈추고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취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도 나와야 되는 명태균과 관련된 특히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음성 파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계속 그 녹음 기록 분석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듣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각자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분석을 해서 아마도 특검이 본격화되면 그때는 진짜 창고 대방출 수준으로 50만 개의 파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다 나오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내란이 마치 이제 소강 국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검찰 수사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특검으로 갔을 때 쏟아져 나올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그런 건들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주목해서 기자들도 끊임없이 취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건은요. 아까 제가 국힘 해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에 딱 부합할 정도로 역대급 사건입니다. 역대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예. 그동안에도 뭐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다든지 가까운 측근이 사고친다든지 이 정도였지 박근혜 국정농단도요. 그냥 최순실이 기업들하고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요. 그게 아니고 아예 공당 내부까지 침투해서 내지는 대통령실에 저 안방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김건희, 명태균이 비선 라인들이 장악 주물럭주물럭 한 거거든요. 전 이거는 역대급으로 아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네. 저는 달본색은 끝까지 파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사건은 하여튼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근데 그 너무 터진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그런데 앞으로 터져나올 이슈는 더 많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철규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끝내 사과를 했어요. 예, 자식의 불미스러운 일 송구드린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던지기 수법의 마약 사건인데 이 사람 그 경찰 출신이잖아요. 정보경찰. 그렇죠. 네. 정보경찰 평생 하다가 국회의원 된 분입니다. 네, 네. 삼성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을 넘어 찐윤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본인은 이게 언론에 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넉 달 전에 이 아들이 마약 사건에 입건이 됐는데 나는 몰랐다. 언론에 나와서야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통상 이런 사건에서 아버지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넉 달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경찰 조사를 할 때 성인 이게 경찰 측 관계자 이 설명을 들어봐도 성인일 때 뭐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거를 본인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알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경찰도 그걸 뭐 일부러 숨긴 건 아니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좀 추정되는 부분은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좋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또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뭐 관련 간담회에도 좀 참석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 아들의 문제가 더 좀 곤혹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뭐 이철규 의원 자체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 4인방 중에 이제 한 명, 네. 뭐 살아남았다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 이제 2명 남은 건데. 글쎄요. 정보경찰까지 했고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유력한 정치인이자 또 정보경찰 출신인데 굳이 몰랐다. 이것도 좀 설명은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정보경찰까지 묻지도 않더라도 뭐 부자지간은 계속 이어져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아버지에게 4달 동안의 그 일들을 숨겼다라는 것도 참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뭐 그거는 뭐 연좌제를 물을 생각은 없지만은 이철규라는 이 정치인에 대한 뭐 국민적 비판 여론 가뜩이나 안 좋은 인식이 많은 데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덮치면은 보통 정치인들 뭐 백의종군하거나 뭐 쉬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쉴 때가 된 것 같고 뭐 거기에 따른 뭐 책임을 본인이 느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 흘러다니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 아들이
국회 맞은편에 있는 데서 식당을 운영을 했었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도 기자들 사이에는 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얼마 전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한다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또 집회에 극우 집회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 지키기에 올인했던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치안정감 출신이에요. 경찰 넘버 2를 지낸 사람이 경기청장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경력으로 국회의원 출마해서 삼성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원주 윤핵관입니다. 원주 윤핵관. 예, 그런데 이게 경찰 수사였어요. 마약 수사 경찰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전혀 몰랐다. 그리고 언론이 전화해서 알았다. 저는 이것도 그대로 믿긴 좀 어려운 영역이죠. 좀 의아한 부분이 또 경찰에 왜냐하면 인맥이 굉장히 있는 분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체크가 됐을 때 꼭 아들을 통하지 않고 여러 경로로 좀 알만한 지위에 그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과 좀 다른 지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도 정확하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혹은 좀 깔끔하게 해소되고 있지 못한 아니 근데 것 이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전 엄정하게 아들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또 이철규 의원도 어쨌든 아버지니까 네. 거기에 따른 국민적 비판에 목소리에 저는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좀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이철규라는 분은 이것 논외로도 어차피 정치를 더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전에도 과거에도 보면은 뭐 양두구역 논란 나올 때도 뭐 내가 개냐라는 발언도 유명했고 네. 그 이후에도 그 디올백 사건 있을 때도 뭐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논리를 막 갖고 와가지고 국민들을 막 속이고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워낙 그 소위 말해 윤석열 정권의 그 어두운 면을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래 갈 그런 정치인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들끼리 저렇게 아름아름 봐주기 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저런 것들이 넉 달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 염치가 없는. 아니 아버지 정보력이 많이 약화되셨나 보죠. 아버지가 과거에는 정보 경찰 그 무궁화 세계까지 달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원 되면서 산자위원장이고 막 그래요. 뭐 정보력이 많이 약화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참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다. 아쉬움이라는 표현도 참 부적절한 거죠.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해서 정말 참여하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최소한 그런 도덕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이거는 아들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 태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내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엄호하면서 그리고 무슨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치부하면서 지나가는 행태도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단식 농성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박수영 의원. 예, 박수영 의원이 본인이 이제 셀카를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때까지 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합니까? 헌재 주장 사법부의 결론은 수긍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근간 중에 근간이에요. 네. 보수 정치인이라면 더 그래야 돼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말 듣지 말라고 단식 농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냥 붕괴가 되는 건데요. 이분이 아마 최상목 대행이랑 뭐 대학 동기기도 하고 뭐 행정고시도 같이 보고 뭐 이랬다라고 해서 친분 관계가 상당히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거는 정치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이고요. 저는 보수 언론에서도 과거부터 무슨 헌법 불합치 같은 것도 결정이 나도 바로 후속 입법하고 하지 않으니까 이거 임명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약간 밑자락을 까는 걸 보고 대단히 놀랐어요. 보수 일간지에서 하는 걸 보고 아니요.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따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만 무슨 특권으로 이걸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실상의 지시를 합니까? 대단히 위험하다.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제 법원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안 따라도 돼. 안 따를 거야? 나 단식할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한 장면을 박수영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 이런 분들은 저는 정말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유권자들도 선거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내란을
그리고 폭동을 엄호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원에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뭐 여기저기 이화여대의 그 소위 얘기하는 구구들이 네, 들어가가지고 네. 난동 부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일들이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용인이 되면.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방조하고 오히려 고무 찬양하는 방식으로 이 정치를 해나가는 게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쇄 살인마가 하나 있는데 뭐 이제 뭐 사형 선고받고 이제 안에 가 있습니다. 그 살인마 풀어달라고 단식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난리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네. 이건 뭐 그냥 인간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짓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박수영 의원이라는 자가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하는 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되는 면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도 사진 되게 불쌍하게 나와 보인 표정이던데 뭔가 동정론을 이끌어낸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보수 내부에서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죠. 네. 셀럽으로 등극하기 위한 자기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건 본인의 동기니까 뭐 열어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얘기할 때 팍팍 먹히는 겁니다.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이라는 얘기를 잘 끄집어낸 것도 맞지만은 아주 그 비옥한 토지에 씨를 뿌렸을 때 작물이 잘 나잖아요. 네네. 아주 비옥한 토지가 되는 거죠. 저런 짓을 하니까 누가 봐도 보수가 아니고요.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하지 않는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지 말자라는 주장을 단식까지 하면서 관철시키겠다라는 거니까 글쎄요. 저건 이제 국민의힘의 일원이니까 국민의힘을 제가 전체라고 얘기해도 본인들이 뭐 억울하다 말도 못할 텐데 네.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까 나경원 의원의 좌파 강점기와 네. 저 박수영 의원의 단식이라는 그 투톱으로 좀 보여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한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나날이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나마 민주당이 역할을 잘해 주시니까 정치 정상화의 길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는 해보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저렇게 이제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은 저 사람들이 108명의 외인 구단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정권 교체가 되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제 회방을 놓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만 다행인 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더 이상의 거부권은 없다. 그리고 150석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개혁 입법은 추진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해체. 보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극우 한 점도 안 되는 극우로 이제 보스 정치, 수계 정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스 정치, 수계 정치. 보스 정치, 수계 정치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 드는. 근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통 평론하다 보면은 할 말 없을 때 아니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진짜 마음에 없어서 못 하겠어요. 제가 진짜 안 안타깝거든요. 전혀 안 한다. 아니 단식을 해도 뭐 안타깝지가 않아요. 네. 아니 한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아니 근데 우리 언론이 뭐 초최 뭐 흉 네. 그렇게 안 썼으면 아니, 좋겠어요. 하는 건 진짜. 자유인데 하면 하는 건데 네. 뭐 말릴 수는 없잖아요. 네. 본인이 한다는데 그냥 건강 안 해치기를 바랄 뿐이고 뭐 안타까우면 일도 안 드니까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법 지키지 말라라고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밥을 굶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 피켓만 들고 있어도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가다가 계란 던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잘했다고 밥을 굶어요? 아, 굶으라면 굶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굶겠다는데? 예. 우리는 딸기떡을 먹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 밥을 굶을 굶는다는 게 거예요. 단식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뭘 하겠다는 건데 저거 네. 쇼잖아요. 누가 봐도 쇼잖아요. 쇼 아닌 거 본인 건 입증해 보십시오. 쇼예요 저거. 아니 법을 지키지 말자라는 걸 국회의원이 어떻게 단식을 하면서 항의를 하냐고요. 약자의 저항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약자예요? 본인이 약자의 저항이라고. 약자가 세상에 기사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그러니까요. 합니까? 국회의원이 예? 어떻게 약자는요 국회 로텐더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약자를 모르니까 졌다 이 소리를 하는 진짜 거예요. 약자들은 진짜 약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약자들은 네? 거리에서 삼보일배하고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무더위에 이태원 참사, 세월호 유가족들 길바닥에서 진짜. 약자의 그렇게 눈물을 했습니다. 알면 저런 말 못하죠. 예, 그렇죠. 정말 약자들이 그리고 김진숙 노동자 이런 사람들 크레인 타워 위에서 꼭대기에서 울부짖을 때
이 가진 자들 뭐 했습니까?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디 와서 자기들이 약자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약자라니요. 아니 이번에 한번 지켜보죠. 얼마나 약자에 대한 그게 마음이 있는지 한번 끝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끝까지. 약자면 저는 국회 정문 앞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정말. 무섭고 두려우니까 국회 정문 앞에도 못 나. 날도 안 춥고 오나게 비 하는 오니까 거죠. 예. 안 오나게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슨 그게 저러니까 농성입니까? 국민들이요 뒤에서 소세지 먹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 아니 명분 자체가 있잖아요. 단식이라는 게 가장 떠오르는 게 YS 목숨을 건 24일의 그 단식.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어떤 한 가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법 지키지 말라는 게 가치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는 게 명분이에요? 아니 헌법 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아니 걸 수 없는 걸 걸어놓고 단식을 하는데 저걸 가지고 보도를 하고 국민들이 알아주고 저도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정말 본인이 굶는다 그러니까 말릴 순 없지만은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이거 어디 세계 어디 나라에 보도 나갈까봐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지켜는 보겠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약자라는 것도 정말 약자에 대한 모독이고요.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정치도 아니고 정말 심각한 지경까지 저는 왔다고 정말 봅니다. 정말 네. 심각합니다. 따뜻한 데서 지금 뭐 하냐? 예, 진짜 약자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최상병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루도 단식 안 했는데 무슨 초췌한 몰골이냐 이런 비판도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쇼하지 말고요. 정말 진실로 국민들이 정말 중도의 국민들이 저는 진보의 유권자들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의 유권자들이 국민의 힘을 최소한 존중하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순간 역사 앞에 당당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기를 정말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요. 당부드립니다. 살면서요 법을 지켜달라라는 단식은 성립합니다. 네. 그 명분이니까. 근데 법을 지키지 말라는 단식은 전 처음 보기 저런 건 때문에 선도 안 그러네요. 선도? 아니 처음 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할 말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네. 법 지키지 말라라고 단식을 한다. 그것도 처음 국회의원이. 봅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이런 언어도단이 어디가 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진짜. 만드는 이 봐요. 궤변의 법기관이. 끝. 예, 그리고 궤변의 끝으로 봐요. 어떤 분이 로텐더홀의 랭풍기 좀 틀어주세요. 아니, 전기세를 좀 아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애를 너무 따뜻하게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지금 난방비도 아끼고 좀 예산 절감도 좀 해야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유.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